24절기를 이렇게 쭉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하고 천간에 있는 정방향에 있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해서 음양과 오행이치해서 쭉 나눠서 봤더니만은 자, 이 중간중간에 사이방이 비는 거죠. 정동방과 그 다음에 정남방, 정서방, 정북방과 그 다음에 요 사이방들, 요 사이방들이 비게 됩니다. 사이방들을 가만히 보면은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자, 천간 지지, 천간 지지,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가 비고 역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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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그러니까 방향으로 하면 동북방,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 동남방, 그 다음에 여기 아직 남사하신 분, 그냥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남사하신 분 아직 여전히 어떻게 돼요? 이 서구적 요 방식이 우선으로 되는 거죠. 우리는 뭐냐? 해가 뜨고 지는 거. 우리는 요게 체가 돼요. 그죠? 쟤네들 체는 남북, 북남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흐트러지면 이거 잘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같은 동서, 그 다음에 서동 이렇게 같을지는 몰라도, 그죠? 방향은 어쨌든 해가 뜨고 지는 건 바뀌지는 않지만은 이걸 채로 놓고 보느냐, 이걸 채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문화적 차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구별 잘 하면 돼요. 근데 가다 보면 어때요? 이거 또 잊어버리고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딱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방향? 서남,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서북,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 지금 요게 비어요. 그러면은 요 방향을 뭘로 채워 넣을 것이냐라는 건데, 그것까지 공부를 하려면 또 뭘 해야 돼? 8개를 공부해야 돼요. 이제 우리 천자문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쭉 들어가서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자문 공부하러 왔더니 웬 어떤 분 뭐 음양오행이냐는데, 음양오행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음양의 오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근차근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한자도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이해해요가 아니라 한자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 음양오행의 원리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거를 이제 잘 읽을 줄 몰라서 그랬던 건데, 자, 옛날에 글자가 있기 이전 시절에 먼저 발명이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주역의 음양의 부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지금 주역 바로 들어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 저 474쪽 그 이후에부터, 그러니까 471쪽, 471쪽부터 주역의 기본적인 그 8개의 원리가 쭉 담겨져 있는데요. 집에 가서 보시고 여기서는 열심히 제 설명만 들으세요. 그 문장은 나중에 때가 되면 공부할 것이니까요. 자, 옛사람들이 기본적인 원 태극에서, 그죠? 태극이라고 하는 데서 양이 생기고 음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자가 어떻게 정리했느냐. 일음, 일양지위 도라라고 했던 얘기. 그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이 있다라는 음으로 해서 일단 마치고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종즉유시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그죠? 태극에서 양이 생기고 음이 생기고, 그래 양선음우, 양으로 해서, 그죠? 양선음우 관계로 해서 이제 진행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양이 한 번 생기고 음이 생기고, 이 음에서 먼저 항상 양선음우 법칙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나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4개의 모양이니까 사상. 그러니까 그 472쪽에 보면은 영유 태극아니,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제 얘기가 아니라 공자님 말씀입니다. 태극이 있고 태극생 양이하고, 태극에서 양이가 생겨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모양인데요. 2개의 모양은 이것은, 자, 이것을 양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자, 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음이라고 하는 2개의 양이가 생겨나고, 양이생 사상하고, 이 양의에서 하나, 둘, 셋, 4개라고 하는 4개의 상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죠. 양이생 사생하고, 사생생 8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 하나, 그 다음에 음 하나. 요 자체에서 양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양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 하나, 그 다음에 순수한 요렇게 해서 8개의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8개라 표현하고, 자, 이것을 일건천.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이거는 다 설명 못하니까 여러분들 천자문 강의 보시라 그랬죠. 일건천 이름이, 자, 이태택.
위에는 괴명이 되고 밑에는 괴상의 그 이름 명칭입니다. 이태택. 그 다음에 삼리화. 세 번째는 자 이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자 뭘 나타내냐? 불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사질례. 그죠? 우레 진자에다가 그 다음에 우레 뢰자. 아마 파자는 중간중간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오선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선풍.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육감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칠간산이 되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 팔곤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이 자 먼저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에서 사상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양에서 음까지 하늘에서 땅까지 그 기운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괴서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가 나온 순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괴서도 표현을 하죠. 칠판이 좁으니까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8일 날 답사 가는 내용인데요. 하고 보셨죠 이거 다. 그 선착순 입금 순서 마감이니까 요대로 하시고요. 아마 오늘 중이면 다 마감될 것 같으니까 혹시 나는 왜 빼뜨려 놨나 하지 마시고 하시고 우리 반장님한테 전화번호이자 구자입니다. 하시고 꼭 문자 메시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괴서도 해놓고 요거에 근거해서 이제 요거에 근거해가지고 옛날 복귀시 때 자 음양이 어떻게 이렇게 퍼져 나오는가라는 것을 태극도에다 이거를 그려보면은 먼저 자 하늘이 여기에 있죠. 순서가 일건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으로 가득 차 있는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팔괴로만, 그 다음에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그 다음에 양이 다 했죠. 양이 세 개에서 여기 보면은 양이 밑에서 하나 그래서 바깥으로 그죠. 여기서 양 바깥으로 양기운이 있고 해가 뜬다란 해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기운 두 개로 해서 양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가득 찼다는 순간 다시 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음이 밑에 하나 생겨나서 이게 오선풍, 그 다음에 육간산, 아니 육감수, 칠간산, 자 팔곤지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희시의 선천팔궤도라고 하는 건데요. 보면은 위와 아래로 하늘과 땅이 있죠. 자 이거 뭐 우리 구주 공부안에서도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좌우에 뭐예요? 불과 물, 이익계와 감계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태극계에 있는 건, 곤, 감, 니라고 하는 것은 선천팔계 방위도의 정방향에 있는 것들이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요 모양 뒤집으면은 그대로 자기 모양이죠. 이거 뒤집어도 자기 모양, 이거 뒤집어도 자기 모양, 이거 뒤집어도 자기 모양이죠. 반면에 사이방에 있는 건 이건 뒤집으면은 요 모양이 되고 요거 뒤집으면은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태극기에 쓰인 것은 바로 정방향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뒤집어도 엎어지거나 그죠? 그 다음에 굴리거나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죠? 넘어지지도 않고 굴러지지도 않는 괴라, 이걸 부도전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부도전괴, 8개에서 부도전괴가 바로 우리 태극기에 그저 사괴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자 그자 그대로 나오죠. 유구한 반만년 역사 속에 그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엎어지고 굴렀는데도 그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참으로 위대한 조선 민족이다. 말 돼요, 안 돼요? 태극기를 보면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고, 이것은 바로 자 선천에서 이전에 자 이 지구라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지구가 생겨나고 난 뒤에 하늘과 땅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음양의 기운이 배합돼서 하늘과 땅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해서 6의 자식들이 요 속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런 속에서 이렇게 다 체가 갖추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내부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 또 만물 사이에 또 어떻게 돼? 기운이 교류가 되겠죠. 그 기운이 교류돼서 만들어진 것이 후천팔괴 방위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면은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래로 흐르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이제 천둥과 번개가 이제 오르륵 꽝꽝 치면서 자기 이 과정을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자 물은 가장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일육수, 잠깐만, 일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여기로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 원리도 여러분들이 천정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삼진, 그다음에 사손, 그다음에 중앙에 오중, 그다음에 육건, 칠태, 그다음에 팔간, 불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자 일감, 이곤,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그 다음에 육건, 칠태, 일곱 번째 팔간, 써줘야 되겠구나. 일감, 자 이곤, 그 다음에 여기 삼진, 그 다음에 사손, 제가 막 아라비아 숫자고 헷갈리네. 그 다음에 오중, 가운데 오중, 그 다음에 육건, 여섯 번째 건괴, 육건, 그 다음에 칠태, 그 다음에 팔간, 구리,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바깥으로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후천팔계 방위도라 하고요. 자, 이것이 이후에 황하문명권의 모든 방소를 쓰건 이치를 나타내건 하는 데 쓰이는 기본 틀이 되는 겁니다. 요 바깥에 있는 이 후천팔계 방위도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가보면 후천팔계 방위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후천팔계 방위도가 각각이 또 한 번씩 만나가면서 주역이 64개가 광화문에 빙글빙글 다 둘러쳐져 있습니다. 제 말이 믿어서 의심이 되거들라 어떻게 한다?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죠? 이게 단순한 도안이 아니라 주역의 이치에 의거해서 천하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바로 군주의 그죠?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바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위를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진방이라 그러면 무슨 방향? 동쪽. 그죠? 이방이다 그러면은 남쪽. 태방이다 그러면은 서쪽. 그다음에 건방이다 그러면 서북방. 간방이다 그러면은 동북방. 그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간방이다. 깜깜하다라는 거죠. 한밤 좀 깜깜하다. 간방이다 그러면은 북방. 그죠? 그러니까 정북방.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글자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태 같은 경우에, 그죠? 가을이 칠태에서 서쪽이죠. 가을은 뭐 하는 때예요? 추수하는 때가 되죠. 추수하면은 어떻게 그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 되니까 어때요? 기쁘죠. 마음으로 기쁘면은 기쁠 열자에 열 이렇게 나오죠. 태자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기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면서 또 그 다음에 요때 되면은 뭐 해요? 전부 탈곡하죠. 벗길 탈자 이거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괴명을 모른다. 그러면은 글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와 괴명과 그 다음에 괴의 쓰임새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만 설명하려고도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걸로 끝냅니다. 그래서 요 사이방 비는 걸 뭘로 하느냐? 주역의 후천팔계 방위도의 사이방을 간방을 요 사이에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방이 뭐가 된? 요 절이 뭐냐면은 입춘절이 되는데 이게 뭐가 돼요? 간방이 되죠. 자 간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 서남방이 동남방이 되죠. 동남방이 되니까 얘가 뭐가 돼요? 동남 손방이라 그래서 손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서남 곤방이 되죠. 곤방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북 건방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집안에서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 보시는 분들 조상님의 무덤 자리가 건좌가 되는 거죠. 건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북방에 그죠? 이렇게 틀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고 있더라? 동남 손방을 향한다. 그러니까 건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손향 이렇게 되겠죠. 간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곤향 이런 식으로 되면 한쪽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주역의 24방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24방위 그러니까 옛날같이 공부 이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느냐? 우린 자축인묘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계, 축간, 인감, 요을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돌면은 24방이 다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가 나오냐? 24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자, 방위에 맞춘 것. 방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음양소장의 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기운이 점점 뭐예요? 커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변곡점이죠. 정점으로 해서 다시 음기운이 점점 많아지는 이치. 다시 말해서 음양소장의 이치를 담아둔 것이 뭐다? 24절기이다. 그래서 음양소장의 이치에 따라서 뭘 한다?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그죠? 지지라고 하는 12대로 나타나지만은 12대라고 하는 것은 달의 운행에 의거해서 만드는 거죠. 달의 운행을 어디에다 맞춰가지고? 해의 운행에다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12달의 숫자가 맞지를 않으니까 중간중간에다 뭘 넣었더라? 윤달을 집어넣었더라. 그래서 이를테면 윤3월이 있고 그냥 3월이 있으면 농사때가 헷갈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다시 말해서 양력, 태양력인 태양이 1년에 한 바퀴 365일 내지는 366일 도는 것을 대략 15분씩 잘라 가지고 그죠? 만드는 것이 24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기는 뭐하고 맞느냐면은 양력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전부터 중요한 것이 요 점이죠. 여기가 뭐가 되느냐면은 입춘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일 잘 보이는 게 노란 것이죠. 자, 여기가 입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입춘, 우수. 그 다음에 여기 경칩. 칩자. 경칩. 그 다음에 춘분. 요 자리 춘분점이죠. 자, 춘분. 그 다음에 청명. 그 다음에 고구, 병화자를 쓰고, 자, 고구비 내리는 때. 그 다음에 입하가 되죠? 입하. 그 다음에 여기가 소만이죠? 양기운이 이제 가득 찼다 해서 이제 실은 가득 찼지만은 뭐예요? 조금 찼다 이렇게 표현했죠. 소만. 그 다음에 뭐예요? 망종. 이제 씨에서 이제 싹 트는 때가 되는 거죠. 씨앗에서 싹 트는 때 망종. 그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 소서. 조금 덥고 실제적으로 조금 더워지고 매우 더워지는 때가 여기가 되죠.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여기가 입추점이 되죠. 입추점. 그 다음에 저희가 쳐서 이제 더위도 꺾여서 들어가는 때가 되는 거죠. 자기 자리 찾아서 들어가는 때 쳐서. 그 다음에 백로. 이제 찬기운이 조금 많이 되니까 그죠. 이제 설이 이슬 맺히는 때가 되는 거죠. 하얀 이슬이 맺히는 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 이제 추분이 되네요. 추분이 되고 그 다음에 할로. 찬설이가 내리는 때가 되죠. 할로. 그 다음에 이제 찬설이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이가 내리는데 내릴 쌍자, 그러니까 설이 상자에 그 다음에 내릴 강자가 되는 거죠. 상강. 그 다음에 여기가 입동.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소설, 대설 큰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동지. 그 다음에 소한, 대한 이렇게 되죠. 소한, 대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 24절기가 되죠. 자 중요한 것이 자 여기가 입춘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괴를 두른 곳은 전부 다 뭐냐면은 들어서는 때, 때가 들어서는 때가 되죠. 봄이 되는 때, 여름이 되는 때, 그 다음에 시작된, 그 다음에 가을이 들어서는 때, 서는 때, 겨울이 서는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을 사계절이라고 하는 사계절의 내용은 바로 뭐냐? 춘분점, 그죠? 추분점. 그래서 2분이죠. 분자 나오는 게 2개죠. 그래서 2분이 되고, 그 다음에 하지점, 그 다음에 뭐예요? 동지점, 이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이 극한 때, 음이 극한 때, 지극한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
이지법에 따라서 뭐를 나눴다? 사계절을 나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24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절기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자 이것이 유학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죠? 이 이른바 시간의 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24절기로 나눴지만은 뭘 벗어나지 못한다? 음양 오행의 이치를 벗어남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때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했는데 이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히 요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웬만하면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를 알아야 논어를 공부해도 제대로 알게 되고 나중에 뭐 하나라 역법, 은나라 역법 나오고 1월달은 언제로 두느냐 인월을 1월달이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하시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노래도 붙여가면서 한번 쫙 외우면 될 겁니다. 노래는 천자문에 있으니까 천자문에 가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항상 시작은 여기서부터죠.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 구하고 이파소만 망종아지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입주처서 백로추분 한로상강 그 다음에 입동소설 대설동지 소한 대한 해서 4절로 분명히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책 4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거에 바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오행의 이치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오행의 성질, 음양과 오행의 성질에 대해서는 자,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44쪽 맨 처음에 보면은 이름일량지위 도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 한다. 자, 일음. 그 다음에 일양 지위 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 하나가 빠졌는데 자, 그 다음에 계지자 선이요. 것을 이어받는 것을 선야라 하고 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성지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사서상경 공부하는데 이거 간과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양지위 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일음이다라는 음이 다 마치는 때가 여기죠. 그런데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요 점을 자 일음일량지 도 개념 속에서는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즉 유시 개념이 들어가죠. 마치면 곧 다시 또 시작한다라고 하는 종즉 유시의 개념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겨울인가 싶었더니 조금 있으면 꽃피는 춘삼월이 되어서 그죠? 무럭무럭 자라서 또 가을이 되면 거두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이어지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우리가 무슨 착한 가게 요즘에 되게 어지간히 많이 나오죠. 착한 사람 쉽지 않죠. 아무나 착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착하다 그러면 뭐의 대명사예요? 멍청한 거, 바보 이게 착한데 이 착한 거는 그래서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 되고 누구나 다 그걸 이어봐. 이거는 그러니까 계지자 선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역의 도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생성돼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되고 그렇게 그것이 나오면서 만물을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이루어주면은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물건이 나오는 것이 되고 물건이라는 게 나오고 요거는 요 속에 나오는 조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도 속에서 나오는 조화 작용 관계를 표현하고 그 조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만물이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마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더라? 성이 있더라. 그래서 물성이 있죠. 사람이니까 사람에는 뭐가 있더라? 인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 사람의 성품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이니까 나왔으니까 성이 있죠. 성이 나온 것은 결국 뭘 따라서 한 거예요? 천지자연의 이치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 나왔으니까 성은 어떻다? 선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불선이 나올 수가 있나요?
불선하면 물건이 안 나온 거죠. 그죠? 자, 우리 잘 구별해야 됩니다. 불선하면 물건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선이 되고 그 선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생김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선 개념은 애초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나와놓고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나와놓고 이것이 이제 중용해가 들어가서 자사가 뭐라고 하냐 이거는 이제 천지자연의 이치가 되고 이른바 인사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천명지위 성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하늘의 성품을 그죠? 하늘이 부여한 명을 천명지위 성이라 표현하고요. 그 성품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느냐 솔성지위 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인사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솔성지위 도요. 그럼 사람이 가야 될 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품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저 안 가면은 풀이 나고 뭐하고 거칠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길을 항상 닦는 것. 바로 수도지위. 그죠? 길을 닦는 것. 내가 길을 못 닦죠?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닦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수도지위 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황하문명권에서는 뭐냐면 이 국가 지도자라 그러면 반드시 뭘 세운다?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죠. 도를 닦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래 임금님의 정치를 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게 전제가 되고 이게 전제가 되면서 자, 도와 그다음에 선과 성, 그다음에 교의 개념이 들어서지 아니하면은요. 그다음에 유학 공부 그다음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이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요 두 말씀이 전제가 돼서 유학의 도라는 개념을 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가적 도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이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같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인사적으로 대입돼서 들어오는 내용은 그러니까 뭐 무의자연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자연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된다? 누구나 다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때로는 불선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렇게 해서 누구나 다 성품을 갖고 나와서 성품 그대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죠? 따라가야 되는데,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고기를 피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불선하게 되는 겁니다. 길을 벗어나니까. 불선하게 돼서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도 안 오고 점점 나쁜 데로 빠지죠.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뭐다? 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악함. 그러니까 애초에 선 속에는 악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선 그 자체였고, 그죠? 선 그 자체로 누구나 다 태어나지만은 이제 그걸 주자 같은 사람은 뭐냐면 형기의 사사로움, 각자의 형체가 있고 그 사람이 태어나는 지역이나 뭐 가정 환경이나 등등등등에 의해서 이것이 불선하게 되더라. 불선하면은 그래서 불선할 수도 있지만은 국가가 그거를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치가 이걸 교화를 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불선함이 고착되어서 악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백성들을 가르쳐서 다 변화시켜서 어디로 이끌어낸다? 선함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그죠? 하늘이 밝으니까 하늘의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교화시키려면 일단 백성들하고 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친민하고 백성들과 친하는 데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제 지어지선이다. 이거예요. 지극한 선에 그치게 한다. 다 지극한 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학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 개념이 바로 이렇게 되고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음양 자체가 도가 아니라 한 번 응하고 한 번 양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죠? 생생하고 낳고 낳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역을 생생지역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가 되는 거죠. 도는 죽이는 게 도가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도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자 음양과 도의 관계를 살폈고요. 그래서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면서 이것이 계속 어떻게 돼요? 돌면서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가 두루두루 펼쳐지죠. 펼쳐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고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목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모광지절이라 표현하고 여름은 덥기 때문에
화왕지절이라 표현하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연글기 때문에 금왕지절, 겨울은 물기운 있는 다 얼어붙기 때문에 수왕지절이라고 했고, 이 목, 화, 금, 수가 어디에 다 붙어 있느냐? 토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오행의 이치를 맨 처음에 다룬 것이 어디냐면은 공식적인 그 경전의 문구는요, 그 두 번째 나오는 바로 서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시서역이라고 하는 삼경이 있죠. 삼경에 저 주나라의 역사를 다룬 주서가 있습니다. 그 주서에 홍범편에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1월 오행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오행은 자,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월 윤하요. 그 다음에 화월 염상이요. 목월 곡직이요. 금월 종혁이요. 그 다음에 토원, 이에 원자를 읽으셔. 토는 이에 가색이니라. 그래서 심고 거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 봅시다. 요 그대로예요. 저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 오행을 가지고 음양하고 오행이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오행의 순서. 자, 우리가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이렇게 되지만은, 자, 만물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뭐에 근거를 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부터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 물만 많으면 너무 춥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따뜻한 기운으로 이거를 믹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화가 나오죠. 그래서 물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뭐가 생하는 거죠. 다 생했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가을이 되면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라면 이거를 다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금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다 어디로 수렴되느냐? 토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요, 4월 금이요. 그 다음에 5월 토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극하면서 생하는 거죠. 극이 생의 이치로서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봄에서 생했죠. 생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진전이 없는 거죠. 생하고 나서 봄 기운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봄 기운을 이겨야 뭐가 나와야 돼요? 여름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 생이 극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화목금토라라고 할 때는 극이 생의 이치로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요거는 뭐다? 생이 극의 이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제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아우 너하고 나하고는 상극이야 그러는데, 상극이 무조건 나쁜가요? 아니죠. 상대방이 지나친 기운을 눌러주려면, 이를테면 이 불기운이 강하다. 불기운 강한 사람 이거 눌러주려면 누가 해야 돼요? 이 목기운이 많은 사람이 더 활활 태우려고 안 되죠. 그만큼 물기운이 강한 사람이 눌러야 돼요. 그죠? 이것이 적절하게 어디서 만났을 때? 가운데에서 만나면 적절하게 조화가 잘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만났다. 맨날 우당탕탕 싸움박질하고, 그죠? 이쪽에서 만났다. 아주 냉기가 그냥 반짝반짝 도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생이극하고 극이생하는 가운데서 뭘 취해야 된다?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용의 도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대학 중용이 다 이치입니다. 이거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누가 어떻게 해서 나온 내용이냐면은, 옛날에 그 은나라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라, 은나라, 추나라, 요임금, 순임금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하은주 3대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게 나라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후손들은 어때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누가 받들어 주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 위정자가 교만해진다 그러는 것은 결국은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악한 것도 한두 몇 번 정도는 봐줘요. 그런데 정말 백성들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고 지네들 뭐에 주지육림에만 빠지면 백성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라 말기에 걸림금이 은나라의 탕림금에, 상나라의 탕림금에서 멸망이 됐고, 그 다음에 은나라의 주임금 또한 역시 주나라의
무왕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자, 은나라다 그러면 우리 동이족이 참, 그죠? 우리 동이족이죠? 동이족이라서, 아, 은나라, 상나라 그러면 이제 머나먼 우리의 조상의 나라로 보는데, 이 나라가 천문역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도 잘 지내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도가 확립이 돼 있는데, 그야말로 폭군 주를 만나가지고 나라가 절단이 난 거죠. 백성들을 위한 이른바 정전법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동이족 치고 우리나라 사람 치고 평등의식 엄청나게 강하죠. 평등의식 강하다라는 건 이른바 오랜 옛날부터 농사 짓는 땅은 당연히 그래요. 그죠?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서구에서는 저 서구 유목민족 사회들에서 사회주의가 나왔지만 실은 사회주의가 성공하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양권이죠. 중국하고 북한 쪽이에요. 이미 오랜 동안에 이 정전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새로 저 변방에 있던 주나라가 권력은 잡았지만 천자의 권력은 잡았지만은 참 백성들을 교화시킬 방법이 막막해요. 그죠? 은나라를 따르던 백성들이 워낙 또 많고 그 다음에 은나라의 이른바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삼인? 기자, 미자, 비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워낙 백성들 사이에 뇌리에 이렇게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저 주나라의 무왕이 뭐 어쨌든 천자가 됐다?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죠? 어떤 자인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주나라의 무왕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은 일바 옛날에 그 성인의 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가 누구냐? 바로 기자를 찾아갑니다. 은나라 말기에 그 현인이었던 기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말에서 이륜의 법도를 물어봐요. 그랬을 때 아, 나도 옛날에 들었는데 하면서 자, 옛날에 요임금, 순임금 시절에 우가 치수사업을 할 때 썼던 바로 오행대법의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치수사업을 할 때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요렇다라고 해서 오행의 이치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또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자, 오행 기본적으로 길은 요렇게 간다. 행이죠. 오행을 요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는데 어쩌라고. 얘네들이 뭘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성질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성질. 오행의 성질. 오행의 그 속에 오행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여러분들 물 그러면 물은 뭐라고 할 거예요? 물. 물의 성질. 아주 낮은 데로 간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만 하면 되나요? 하 내려간다. 또 그냥 내려가나요?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만물을 축축하게 적셔주는 거죠. 축축하게 적셔준다는 것은 한편으로 뭐냐면 윤택하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수의 성질을 수활윤하여 이렇게 표현해. 이게 앞에 있는 핵심이 바로 요거죠. 다시 말해 자 윤하라 표현했고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얘기를 누가 가르치냐면 기자가 무왕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이 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바로 이 얘기예요. 당신도 바로 이 오행의 덕을 본받아라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럼 오행 가운데 수덕은 어떻게 되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뭐냐 만물을 다 윤택하게 해주더라. 당신이 천자가 됐으면 어떻게 된다? 당신이 천자의 덕을 아래로 베풀어서 백성들의 살림을 어떻게 해줘라? 윤택하게 해줘라. 이게 바로 수덕이에요. 그게 바로 물을 본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에 대해서는 불은 어떻게 되느냐? 불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불꽃. 그죠?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타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땅바닥에 있는 뭐에 나뭇가지나 이런 데 붙어서 불이라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게 불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거죠. 가장 위에 있는 저 태양이죠. 달이죠. 저 위에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 혼자만 아 잘났다 이러고 있던가요? 자기가 스스로가 빛을 내면서 아래를 환하게 비춰주죠. 그게 바로 뭐예요? 대학으로 표현하면 명명덕이죠. 스스로가 내가 밝으니까 1월이 밝지 못하면 세상을 밝혀줘요? 못 줘요? 못 해주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밝지 못하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명덕이라 스스로가 먼저 밝아. 그래서 밝은 덕을 갖추고 있어야 남을 밝힐 수가 있다라는 명명덕입니다. 그러니까 염상을 알아라 이 소리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서 올라가지만 그래서 저 위에 있지만은 어떻게 된다? 밝은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춰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염상이요.
그 다음에 목은 어떻게 된다? 나무. 봄에 이렇게 싹 트죠. 싹 트는데 여기 흙이 있죠. 그래서 돌멩이가 있죠. 씨앗이 무겁죠. 그러니까 싹이 어떻게 튼다 그랬어요? 트위스트 춤춘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구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완곡하게 또 정성스럽게 또 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힘이 생기면 쭉 곧게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곡직의 성질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주가 목덕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되나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그 도를 바르게 펴야 된다. 또 때에 따라서는 자 경도만을 고집하지 말고 때로는 권도를 또 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곡이 되는 거죠. 곡직이죠. 자, 그 다음에 가을의 금기운 아무리 단단한 쇠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끓여야 되는 거죠. 녹여야 됩니다. 녹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거푸집으로 들어가서 형틀을 주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걸 막 두들겨 단련을 해야 이른바 칼로서 보검으로서 그릇으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지가 그죠? 단단한 걸 제대로 쓰려면 뭐가 된다? 먼저 따라야 된다 이 소리예요. 따른다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거푸집의 기본적인 틀 그 모양이 있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단금질을 해서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주로서 금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예요? 백성들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죠. 아까 그 명명덕에서 친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백성들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따라야 돼요? 다 이런 바로 성인의 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옛날 성인의 도를 그대로 따라서 바로 정치를 혁신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해놓고 난 뒤에 이제 백성들을 길러야 되는 거죠. 이제 뭐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완성을 시켜주는 것인가. 토는 그래서 이해라는 이해 원자. 요렇게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이런 뜻이죠.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가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고 거둔다. 그죠? 자, 백성들로 하여금 물론 백성들이 심고 거두긴 하지만은 임금님의 군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 씨는 뭐야? 나의 밝은 덕을 가지고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다? 교화가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오행의 성질입니다. 요것만 하면 또 딱 끝날까 싶었더니만 또 어떻게 되냐? 한 말씀을 더 붙여줘요. 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이제 맛에 오미가 나오는 거죠. 오미가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다 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가장 큰 것.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어느 특정 극일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이치라 그랬죠. 그래서 물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짜다라는 뜻입니다. 짜다. 뭐냐? 짠맛이라 라는 거예요. 물이 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만물이 생할 수가 있죠. 소금기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모든 만물에는 자 소금기가 있다. 그래서 소금 로자에다가 다음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소금 로라고 할 때 이거는 자 원래 이건 짤 함자입니다. 소금 로는 원래 요 글자죠. 소금 요렇게 생겼죠. 무슨 소금 요렇게 생겼습니다. 소금 정육각형이죠. 소금 안 드셔보셨나요? 굵은 소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전에서 채취하는 소금입니다. 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암염이 아니고요. 우리가 염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해안가에서 소금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죠? 암염이 아니라 소금 노자예요. 소금은 이렇게 잘 보시면 겨울에 여러분들 가을에 김장할 때 소금 정육면체죠? 정육면체가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쌀미자죠 여기가. 쌀 반짝반짝한 거. 그걸 이렇게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집어넣어서 중을 잡아주는 거죠. 점친다라는 거 그죠? 전복자입니다. 적절히 집어넣어가지고 딱 맛을 고르게 해준다라는 걸로 해서 전복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이러한 소금은 어떻게 된다? 모든 만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짭짤한 맛, 뭐 우리가 간간하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간간해야 되는 음식도 간간해야 되고 모든 거에는 다 소금기가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인류가 여러분들 생존할 수 있는 곳, 뭐 고산지대에서 산다, 저 아프리카 어디에서 산다,
반드시 이 사람들이 뭐 구하는 게 있느냐면 이 속에 소금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자, 뭐 히말라야 산꼭대기 어디 쪽에 사람이 살더라 분명히 어딘가에 소금 구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렇죠. 소금나무들이 있죠. 소금 특별히 많은 이 식물들 채취해서 소금들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윤화하기 때문에 자 짠맛을 짓고 해서 작함이라 이런 말로 썼죠. 거기에 보면은 윤화는 작함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흐르기 때문에 짠맛을 짓고 사람이 좀 짭조름해야 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염상이다라고 하는 것 다 오르면은 어떻게 된다? 남는 맛은 뭐예요? 쓴맛이 됩니다. 그죠? 스스로를 자 이렇게 해서 태우는 거죠. 태우다 보면 그죠? 굉장히 고난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실은 우리가 밝은 덕을 익힌다. 굉장히 오랜 그죠? 이런 고통도 일정 정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곡직은 어떻게 된다? 나무는 신맛이죠. 나무의 신맛이다라고 하는 건 나무가 왜 신맛이냐? 나무를 태우면은요 초산이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초산. 우리가 목초액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거기 글자 하나 틀렸습니다. 43쪽에 그게 신맛이 돼버렸죠 정말로. 실산자로 고치세요. 동방목에 있는 거 신맛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의 금의 맛은 이 신맛. 이것은 이제 매운맛이 되는 거죠. 자, 이 신맛. 이건 매울 시인인데요. 맵다라는 것 우리 천간에서 신자를 공부했지만은 뭐예요? 1부터 10까지 세운다 이런 뜻이죠. 야무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단 야무진 맛 이렇게 돼서 신맛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단맛은 여기죠. 가색은 작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자 모든 것은 안정되려면 여기가 토에서 안정되는 거죠. 주역에서도 안토하여 돈호인이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편안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야 인에 두터울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나오는 단어들이 신산 끝에 이것도 가운데 그리고 결국은 중으로 돌아오는 거죠. 감. 또 고진감래도 나오죠. 쓴맛이 다하면은 어떻게 된다? 단맛이 나온다. 고진감래. 무슨 의미예요? 고진감래라고만 이제 알지 마시고 화생토구나. 그죠? 다 이치예요. 그죠? 다 이 이치로 표현. 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간난 신고 끝에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나올 텐데 신산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우리 모이는 곳이 어디 중앙토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바깥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편안하다. 그죠? 어쨌든 단 편안함을 즐길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여기서 익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모든 것은 우리가 천간에서도 표현했지만 무기가 천간의 무기가 여기로 들어오죠. 내 몸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산고, 신함 이런 과정을 겪어야 내 몸이 어떻게 된다? 단단하게 잘 여문다 이런 말도 나오겠죠. 세상에 그저 스스로 덕을 쌓는데 덕이라고 하는 공짜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러이러한 과정을 두루두루 거쳐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자 음양 오행의 이치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자 오행의 이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홍범의 내용이 저 뒤편에 있죠. 저 뒤편에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 덧붙여 드릴게요. 자 오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빠져 있는데 어디냐면 여러분들 책으로 여기에 400쪽에 보세요. 어디서부터 홍범이냐면은 397쪽부터 홍범입니다. 397쪽에서 쭉 가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자, 오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사는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405쪽에 나옵니다. 405쪽에 오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천자문에 자 뭐가 나오느냐면 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니 공유 국양이면 기감회상이리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대개가 이 몸에 난 터럭과 그죠 개차 신발 몸과 그저 터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큰 것과 다섯 가지 떳떳함이 있으니 불감회상, 감히 회상하지 마라. 뭐죠? 기감회상이라야, 그죠? 하지 말아야 바로 효의 시작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때 4대 오상이라라고 할 때 4대라고 하는 것은 팔과 다리가 되고요. 오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인이 예지 신이 아닌, 그죠? 다섯 가지 떳떳함. 부모가 나를 낳아주는데, 자, 이른바 신체, 이 몸을 그대로 내준 거죠. 그 몸에서 첫 번째가 그냥 모라는 거죠. 내 몸의 모양. 그 다음에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볼 줄 아는 것. 그죠? 볼 줄 아는 시력. 그 다음에 들을 줄 아는 청력.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그죠? 사색. 그죠? 사. 모원, 시청, 사, 요 다섯 가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오상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사에 보면 일왈, 모요, 이왈, 언이요, 삼왈, 시요, 사왈, 청이요, 오왈, 산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그대로 오행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겼다더라? 아버지의 혈과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적으로 사람의 몸뚱아리라는 거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기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화기운에 속합니다. 그죠? 말과 그 다음에 화기운이 어떻게 닮았느냐? 불괴라고 하는, 아까 8괴에서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이거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겉으로는 말랑말랑한데 속은 단단한 뼈가 들어가 있죠. 그죠? 양기운하고 음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말은 분명히 밝히지만은 속은 비어 있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도 겉은 밝지만은 속은 어둡죠. 말은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허공으로 없어지죠. 불도 허공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말은 입이 쓰고, 아까 나오죠? 맛. 이거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 나중에 땀 많이 흘리면 어때요? 짜잖아요. 그죠? 몸에서 나오는 짬. 자, 그 다음에 말 많이 하면 입안이 쓰고, 그 다음에 나무 목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는 기운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 있다고 다 보나요? 눈 있다고 봐요. 눈만 달고 다니면 뭐해요? 마음이 없으면 너 안 보이고, 아무리 내가 눈이 좋다고 해도 여기 불 다 끄고 문 꽉 닫아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뭘 가지고 찾아요? 소리를 가지고. 어두우람자. 밖에 아무리 햇볕 있다 하더라도 깜깜한 속에 들어가면 뭘로 찾아야 된다? 소리로 찾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어두우람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눈 두 개 달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눈에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 볼 수가 있다? 환해지면. 그 환해지는 때가 언제예요? 아까 후천팔계 방위도의 바로 요 시점이죠. 어둠에서 이제 양기운이 이렇게 나오는 때죠. 간방이죠. 그러니까 눈목자에다 뭘 썼더라? 저 동북간에 간방이 딱 들어가야 이게 눈입니다. 그죠? 이게 보는 거죠. 안과가 안과지 목과예요. 그죠? 눈 두 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죠? 누구나. 그죠? 요렇게 돼야, 아, 안과구나. 안과는 그래서 뭐하다?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목기운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 이거를 알아듣기 쉬운 버전으로 바꿔야죠. 사람들이 그냥 목기운이, 야, 목기운이 있어야 그죠? 본대. 목기운이 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양쪽 다 쓸 줄 알아야 되죠. 이 소리가 뭐예요? 목기운이 있다. 아침에 해가 밝았다, 이 소리예요. 그죠? 아침에 해가 밝아지니까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보이는 거죠. 보일 시자죠. 이건 볼 견자가 되고, 이거는 볼 견자라면 내가 두 눈을 갖고 가서 이렇게 봐야 보이는 게 견이 되고, 그냥 환해졌다 그러면 내가 꼴보기 싫어도 어떻게 돼요? 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느님이 보여준 거예요. 저 하늘에 해와 일월 성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 시라고 해서 볼 견자로 쓰지 않고 시라고 썼습니다. 의미 알겠죠? 그래서 자, 해가 뜨면은 네가 눈이 장님만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시. 이렇게 보이는데도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대학에 나와요. 그죠? 시, 불견.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신부전이면 마음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저 어디에 놀러가는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려요. 그죠? 그래서 청이 들어도 어떻게 된다? 불문. 이건 지금 들리는 거죠. 그냥 있어도 들리는 건데, 그죠? 그죠? 들리지 않는 거. 청이불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라 눈다 보는 것을 왜 동방목에다 뒀느냐? 해가 뜨니까 환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희가 되고, 그 다음에 듣는 것. 듣는 것 어떻게 돼요? 듣는 것은 자기 마음의 심지가 단단하지 못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누가 이 소리 하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누가 저 소리 하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우리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귀가 얇은 사람. 아까 뭐라 해서 종혁이죠? 단단해져야 됩니다. 단단해야 들어도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 생각 딱 여기 갖춰진 거죠. 생각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만 온갖 뭐 별의별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딱 중심을 두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생각이라 그래서 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정치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사정전 표현하는 거죠. 정치만 생각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딱 중을 갖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임금님의 정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루 이런 이치를 다 헤아려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무편무당한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사정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원시청사라고 이렇게 뒀더니만은 기자가 이제 무왕한테 이렇게 또 설명해 줬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섬겨야 될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만 알면 뭐예요? 그죠? 이건 천지자연의 이치가 그렇더라. 천지자연의 이치가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으로서 네가 임금으로서 섬겨야 될 5가지가 뭔지를 알아라 이 소리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모원시청사가 있더라.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두루두루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소리죠. 당신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저 지고지존하신 임금님이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당신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으스대고 거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당신 너나 잘하세요. 잘 안 따를 겁니다. 그저 법으로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이른바 신복, 열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복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뚱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만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공손하게 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모는 뭐다? 모는 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뚱아리나 고기 좀 숙일 줄 알아 이 소리예요. 사람이 말이야 뻣뻣해져가지고 뭐 그렇게 잘났는지 이러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도 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죠? 지위 높고 돈 많고 자 권력 있다고 해서 백성들에 군림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같이 함께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예요. 밑에 있는 요 글자는 뭐냐 마음심자의 변형입니다. 함께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 우리가 정전법의 사회가 되는 거죠. 요거를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러려면 먼저 네가 임금으로서 너를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왜? 임금님이 여기서 먹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해주는 거니까? 백성들이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높여라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항상 백성들을 먼저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은 자 이거 하시오 그러면은 할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은 따르도록 해야죠. 그래서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따르라라는 겁니다. 거역하라는 게 아니죠. 말은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되고 보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보려면은 똑바로 제대로 봐라 이 소리예요. 두 눈이 있으니까 똑바로 밝게 보라 이 소리 되고 듣는 것은 어떻게 된다? 역시 귀 밝게 들어라. 귀 밝고 눈 밝으면 어때요? 총명한 거죠. 그래서 귀 밝고 눈 밝게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어떻게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슬기롭게 하라. 그래서 슬기예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면 참 괜찮을 텐데 그래도 또 기자가 못 믿어서 아마도 하나 좀 더 붙였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공순하기만 하면 물이 자 공순한 이유가 있죠. 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래로 흐른다 그랬죠. 그럼 아래로 흐르듯이 사람 몸도 굽힌다라는 게 공순함이죠. 그러나 과공은 비례라. 지나친 공순함은 오히려 이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 군주로서 뭘 가져야 된다. 공하되 반드시 뭐라
엄숙하라. 그죠? 엄숙함을 지어라 이 소리예요. 공자가 또 표현했죠. 자, 장엄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군주면 군주답게 좀 엄숙한 점이. 엄숙하면서도 사람이 공순하다 그러면 거역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공순하되 엄숙하라 그랬고, 자, 따른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두루 항상 살피면서 신중하게 하고 믿었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은 작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종은 작예라. 다스림을 지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말 한마디라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내지 않고, 그래서 항상 말은 과연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언고행, 행함을 돌아보고 행실은 과연 내가 말한 대로 했는지, 그죠? 행고언이라 해서 이게 역시 다 중용에 나오는 말들일 겁니다. 사전에 다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고, 보고, 명이라 그랬죠. 밝게 보았죠. 밝게 보면 뭐 할 수가 있어요? 밝게 보고 뭐 하라는 소리예요? 요거에 맞춰서 딱딱 잘라서 말하라 이 소리죠. 그래서 명은 철이라 이렇게 돼 있죠. 분석한다라는 거죠. 딱딱 끊어가지고서는 이거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명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총은 뭔다? 총은 총명한 것은 그죠? 총명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한다라고 할 때, 자, 무슨 일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두루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저 지휘고하를 막론해가지고 저 국무총 장처관 옛날에 조정회의죠. 요즘에는 무슨 회의라고 그러나요? 그 국가한테는 부처회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저 하급 관리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여론이 어떤지도 들어보고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여기다 이것도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제 때도 알아야 되니까 이걸 정말 적절하게, 내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대한 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지금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쏟아질 것 같더라.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천문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옛날에 점입니다. 그죠? 점을 치는 거. 거북점과 시초점을 쳐서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올해 유별나게 어마어마한 홍수가 몰려올 것 같더라.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 내 임기내 해야 된다고 무조건 몰아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름날 비 와가지고 작업한 거 홀랑 날려먹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옛날에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론조사 다 해가지고 이른바 천문까지를 다 보는 거. 그 옛날에 이제 점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두루 다 옳다 그러면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반대 세력도 있겠죠. 그게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 듣는다 이 소리예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일부러 반대하려고 하는 놈들의 논리도 있을 거고,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소리도 있을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은 뭐 한다? 장모라 그랬습니다. 그죠? 도모함을 짓는다. 국가에 그저 크게 도모할 일들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평생 동안 모아놨던 퇴직금을 가지고 앞으로 100살까지 살 텐데 이거 어쩌나 하고 전 퇴직금만 갖고 불안불안하니까들 뭐 해요? 동네에다가 치킨집 하나들 내죠. 이거 치킨집 하나 내는데 그냥 잘 될 것 같더라 해서 내면 어떻게 돼요? 몽땅 털어먹습니다. 그죠? 동네에서 치킨집 구멍가게 하나 내려고 하더라도 두루두루 의견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정말 문제들이 심각한 거죠.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놔두고 조금씩만 먹고 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총은 뭐라 이렇게 표현했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생각, 그 다음에 딱 중을 잡아서 자, 슬기롭게 한다. 슬기롭게도 전복쳐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 뭐냐? 작성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의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이 바로 오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거, 보통 음양오행 그러면 사람들이 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거를 그냥 명리나 풍수질이나 이런 쪽에다 써먹었기 때문에. 유학에서 얘기하는 오행의 이치라고 하는 오행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치대법입니다. 오행의 이치를 알아서 어떻게 되느냐? 정치 똑바로 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팔정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하는 8가지의 기본 대법인데 8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일활식입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옛날 3000년 전에 나오는 바로 이 정치대법의 원리들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다? 민생이죠. 젊은이들 취업입니다. 요거 전제야.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정치
그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것 정도는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되고요. 그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44쪽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과 오사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 정치를 하려면 우리가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바로 인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